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44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 3부에서요. 네. 아프리카 출신 역대 최고의 선수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댓글을 봤어요. 아 맞아 이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수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거 저 모바일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모바일이 없으니까 못 봐요. 네,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보고 뭐 감사드립니다. 너무 칠지연 티 내지 마라 이런 얘기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죠. 분명히 네. 있었을 거예요. 드록신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있으리라고 제가 저는 분명히 예상하고 밝혔어요. 있어요. 팬심으로 1위를 넣었다고. 네, 가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아무리 않겠어요? 팬심이라도 하여튼 잘해주세요. 네. 자, 저희가 아프리카 출신 최고 선수를 지난 방송에서 짚어드렸는데 올해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는 카메룬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집트를 상대로. 네, 뭐 마팁이나 추포모팅이나 주축 선수들이 사실 이번에 차출 거부를 해서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로 지금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실로 오랜만에 카메룬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박수 저한테 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4강 딱 됐을 때 네. 그냥 카메룬 했잖아요 제가. 예측을 이집트도 정말 아니, 언뜻 이제 들은 것 장 같거든요. 의원님이 이집트 네. 대 카메룬의 결승이라고 그랬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예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 팀 중에 카메룬 그랬어요. 저는 그때 4강에서 신기가 딱 와서 네. 가나는 4강 가나? 그리고 그래서 4강까지만 가나로 끝났어요. 나가고 이집트, 카메룬이 결승 갈 것 같은. 네. 역시 저는 이게 필이. 네. 한 의원님은 우승팀을 맞추셨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 승부 예측에 카메룬 우승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승 진출 두 팀을 맞춘 거예요. 네. 정말 참 아무 실속이 없죠. 저희가 승부 예측으로 드렸던 그 세 경기의 승률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한 의원님은 한 경기 맞추셨는데 장 의원님 두 경기 맞추셨고 저도 장 의원님 그렇게 2주 연속 좋지 두 않아요. 경기씩이에요. 네. 좋아졌어요. 그 필이 확실히 좀 있나 네, 봐요. 저만의 이거 feel, 이걸로 다시 이제 들어갔더니 네. 그 감이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진짜 승부 예측 결과에서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승부 예측을 이번 주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요. 1부에서. 네. 1부에서 안 하고. 네,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1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1부에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즌 후반기에 접어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6강 경쟁 구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열띤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에버튼까지도 멤버로 봤을 때는 조금 같이 붙어서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가능성도 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에버튼이 조금 처졌죠. 아니 그래도 에버튼이 40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40점을 도달한 40점을 넘긴 클럽은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7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기본적으로는 6강. 네. 어떻게 보면 6 플러스 1 여기에 이제 에버튼이 근거리에서 그래도 나머지들을 대표해서 쫓아가는 뭔가 그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첼시 선두 체제가 좀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던 거는 사실인데 과연 이대로 첼시가 정말 아무 탈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7부 능선은 확실히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걸림돌이 1도 없다고 보세요? 걸림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나머지 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강호들 간의 매치가 첼시가 맨시티전하고 맨유 원정 2경기밖에 네, 없습니다. 맞아요. 나머지가 다 중위권, 중하위권 팀과의 매치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우승 승점을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확실히 리그 스케줄 말고는 다른 경기가 없다는 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있긴 있어요. FA컵 하나 있는데 맞아요. 그런 팀은 또 하나 있죠. 아무것도 없는 팀 리버풀이 있어요. 네. 리버풀이 있는데 어쨌든 첼시는 여태까지의 첼시가 쌓아온 59점에다가 골 득실이 또 34예요. 이 정도의 승점 차, 이 정도의 골 득실 차, 그리고 FA컵 말고는 딱히 뭐 어려운 걸림돌이 없다는 것. 이 정도면은 만약에 여기서 첼시가 우승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역사에 남을 대역전일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가정을 저는 거의 한 뭐 맞습니다. 9분 응선 이상이다라고 오,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게 보시네요. 저는 약간 거의 다 온 거잖아요. 거의 다 사실 그렇죠. 이 얘기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설레발을 조금 덜 치려고 사실 7분 응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승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긴 합니다. 일단 수비가 안정이 돼 있고 네. 부상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대 매치의 지금 일정을 고려 뭐 하는 걸 다른 걸 떠나서라도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첼시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첼시 자체로도 지금 안정성이 있지만 또 나머지 팀들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뒤집기에는 나머지 팀들 자체가 조금 역부족인 면도 있어서 네. 결국은 이들끼리의 2, 3, 4위 챔피언스 리그 티켓 드느냐 뭐 그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2위 자리 경쟁이 사실 더 뜨겁거든요.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아스날. 지금 뭐 역대 가장 치열한 이제 후반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승점 49점의 맨체스터 시티를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맨유가 엄청난 3, 4위권 싸움을 펼칠 것이다. 네 네. 팀이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즘 제수스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제수스 선수 그 한 6개월 전쯤에 말씀드릴 때 아구에로 선수가 좀 추위를 타야 될 거다. 이 선수가 오게 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현실화가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제수스의 등장이 동기부여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약간 모험수를 걸더라도 파괴력을 발휘해서 이 승점차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가진 쪽은 맨시티가 아닐까.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리미어리그 뭐 초보라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좋았던 아주 시즌 초반의 그 화력을 추억을 해서 조금만 다시 재현을 시켜준다면 그래도 이 승점 차의 극복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팀은 맨시티다. 저는 장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동의를 합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경기에 맨시티는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네, 그러한 로테이션이 지금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체제가 상당히 잘 돌아갈 수 있으면 그대로 연승을 갈 수 있는 파괴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첼시 원정 때 연승으로 가면서 첼시가 의외의 복병들에게 조금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생길 경우 막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키를 맨시티가 쥐고 있지 않나. 있다. 오.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에도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맞상대들한테 예를 들어 물리거나 그러면 비판이 올라오면서 어떤 수비력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잘 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그래도 첼시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팀은 그러니까 맨시티다. 제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물론 지금 해당된 팀들이 조금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 얘기에서 파괴력을 줄 수 있냐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제수스가 들어가면서 조코 자원이 풍부해졌고요. 후반에 조금 어려울 때도 변화를 줄 수 있는 힘, 이 힘이 아마 생길 것 같다. 저도 맨시티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당장 리버풀 원정 중요한 경기가 있습니다만 이거 너무 중요한 경기 네, 아니에요? 이게 정말 두 팀에게? 두 팀에게 중요한 경기인데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토트넘에게 이번 달에 FA컵 때문에 리그 경기가 하나 적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로즈나 베르통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3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주면서 계속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2월 달을 잘 버텨야 됩니다. 이 달만 잘 버티면 남은 일정에서 그나마 홈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에버튼전, 아스날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 모두 홈 경기예요. 뭐 유로파를 병행하더라도 다시 3백 전환 체제로 3월부터는 들어가면서 뭐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포체티노 감독과 토트넘 전체 선수단이 뭔가 이 없으면은 잇몸으로라도 뭔가 버텨야 될 때 전술 변화나 어찌어찌 해서라도 어쨌든 꾸역승 같은 걸 이끌어내온 것이 올 시즌 토트넘의 모습이고 그러한 것이 최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선수 한두 명이 없어도 뭔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꾸역승 같은 걸로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위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4위 안에 들기에는 가장 지금 나은 후보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이라는 또 플러스 30이라는 골득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살짝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첼시와 맨시티전이 모두 종료가 됐어요. 토트넘이. 그래서 리버풀 원정 요번 라운드만 잘 하게 되면은 뭐 좀 껄끄러운 상대가라 하더라도 홈 경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4위 안에 드는 것 정도는 아마 예측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변수는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요?
유로파리그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그거를. 네. 예, 예. 그래 버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리그에 집중하는 상황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유로파리그를 많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 중요한 일전을 쳐야 될 강팀과의 일전에서 체력적 로테이션을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집니다. 유로파리그도 또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리그만 놓고 볼 때는 토트넘이 이제 그러한 변수가 하나 이제 걸림돌이 네. 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은 그 4위 자리에 한 자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두고 아스널, 리버풀, 맨유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네, 저 거잖아요. 같은 경우는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맨유가 두 자리를 놓고 싸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그런 생각이고요. 아스널은 근데 4위는 과하가 아니었나요? 여러 생각들을 할 겁니다. 항상 이래 왔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래 와서 올 시즌에는 4위 안에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벵거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4위권 밖으로 탈락할 확률이 제일 높은 시즌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스날 4위 밖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스널이 정말로 4위 밖으로 이번에는 좀 벗어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체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은 무지하게 큰 팀이에요, 아스날이. 그런데 최근에 산체스 선수 뛰는 걸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워낙에 또 폭주해온 산체스 선수가 활동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여파가 지금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지 첼시전에서도 좀 그런 측면이 드러났습니다만 사실상 산체스가 뭔가 큰 활약을 못하거나 터져주지 않으면 아스날의 위력 자체는 엄청나게 반감이 됩니다. 그런데 아스날이 좀 꺾이는 페이스라는 말씀을 해주는데 산체스가 꺾이는 페이스 아니냐. 그러면은 아스날이 꺾이는 것과는 아주 그게 비례해서 그 위기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체스 선수가 살아나지 않았을 때 역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아스날은 그렇게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벵거 감독의 역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거나 어려운 경기 흐름에 봉착을 했을 때 뭔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극단적인 게 좀 나와야 될 것도 같은데 벵거 감독은 또 그렇게 하는 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시들시들한 상황에서 산체스가 힘 못 내고 큰 경기에 좀 약한 외질 뭐 이런 거 계속되고 나머지 또 중원이라든가 지금 사실은 못 내야 할 선수도 이제는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측면 수비의 스피드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사실은 아스날은 지금 말씀드리는 후보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먼저 4위권 밖으로 튀어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아스날이 강팀과의 일전도 많은데 문제는 다른 어떤 시즌보다도 지금 팀 속도가 저하돼 있어요. 베일린 선수도 지금 폼 자체가 좋았을 때 비해서 많이 처져 있고 월코 선수 역시 부상 복귀의 완전한 폼이 아니고 외질도 많이 처져 있고 최근 일정이 상당히 강팀과의 일정이 빡빡합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1, 2차전 치러야 되고 그 이후에도 지금 강팀과의 일정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력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보강을 해야 될 시간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하위권 팀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이 이제 보통 실리적으로 버티는 이러한 운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러한 정도의 지금 체력 저하 현상과 팀의 공격 스피드를 살리지 못하는 이게 이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페이스를 보면 반등을 쉽게 해서 쫙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다른 시즌보다는 높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리그만 놓고 본다면 저는 챔피언스 리그를 빨리 떨어지는 게 리그에서 상승 효과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첫 경기 때 원정이기 때문에 벵거 감독이 이번에는 똑같은 전술이 아니고 상당히 실리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극복을 해서 거함을 잡고 챔피언스 리그로 더 올라가면 그러면 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4위권 밖 가능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좋겠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거리가 많은 그러한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금 아스날 벵거 감독이 아마 가장 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한 게 틀림이 없고 저는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사실 측면 수비 쪽입니다. 중원과 더불어서 몬레알, 베일린 이 양쪽 측면의 선수들도 제가 봤을 때는 최절정의 모습과는 지금 좀 거리가 있는 데다가 외질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스날은 뭐 수비로 버틸 것인가
그런 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바이에른 같은 팀과 대결할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공격이 잘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날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국면에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just not good enough다. 지금 충분히 좋지가 못하다. 그리고 예. just time to go가 될 수도 있죠. 아이고. 가야 될 네. 갈 때가 시간인데 딱 딱 된대. 가야 될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구세주가요 지루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는 패턴 자체를요 지루 중심으로 가서요 경기 운영 변화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지루가 거기서 해준다면 그러면 아스날의 과학을 지루가 이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데 첼시전에서도 지루가 선발 투입이 선발로 됐었어야 나왔어야 돼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래도 혼란과 균열을 수비진에 일으키려면 산체스 가지고는 안 돼요. 지루가 있었어야 돼요. 예. 과연 이번 시즌에 아스널의 과학이 깨질지 아니면은 지루 선수가 과학을 또 지켜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부분이고요. 리버풀하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니 리버풀의 언제 순위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나요. 제가 최근 5경기 1무 4패고요. 네. 모든 대회. 최근 10경기 1승 4무 5패예요. 이 정도 되면 기억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팩트. 네, 알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자, 지금 리버풀하고 맨유가 승점이 1점 차인데, 리버풀의 분위기가 사실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만약에 신앙 아나운서가 감독이면 리버풀 네. 감독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쉬게 해야죠. 쉬게 그러니까 해야죠. 로테이션 돌려야죠. 지금은 네. 리버풀이 변화를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게 제일 시급합니다. 팀 내 어떤 스피드 체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나마 다행인 건 홈에서 토트넘전을 이제 치르는데요. 그 토트넘전 이후에 다소 휴식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간이 잘 쉬고 다시 정신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서 그 다음에 레스터 시티 원정 아스날전을 이제 준비를 하느냐. 이제 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리버풀 같은 현재 그러한 페이스라면 휴식을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지금 들어오는 시점에서의 성적이 너무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끝까지 그냥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대로 계속 가면 순위가 저 아래로 가. 예, 여태까지의 저 프리미어리그 강호들의 어떤 그렇죠. 사이클들을 네, 보면 네. 지금쯤이 아마 한두 경기 이후부터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도 이제 한계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왜 보면 이렇게 잔인하시지? 저는 오히려 토트넘이 오히려 약간 처질 확률도 더 있다. 리버풀보다. 리버풀은 토트넘전 결과가 일단 중요합니다만 그 경기 이후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러면서 클롭 감독이 다시 한번 자신의 색깔을 조금씩 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뭐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병은 제가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지금 리버풀하고 맨유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분위기가 극과 극이라고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당연히 저력을 언젠가는 발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 그런데 이거를 후반기까지 저는 쭉 이어갈 수 있겠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맨유가 분명히 일단 강해 보이는데 이맘때로 접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선수단의 양적, 질적 두께에 의해서 뭔가 승부가 나는 수가 많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가 봤을 때 그걸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미키타리안 같은 선수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반에는 뭐 무리뉴 감독이 싫어하나 뭐 안 쓰나 왜 안 쓰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키타리안이 어쨌든 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나와서 지금 이제 에이스 같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유가 갖고 있는 전체 선수들을 봤을 때는요, 저는 전체적인 변화나 옵션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리버풀이나 아스날보다는 사실 맨유가 좋다. 그리고 토트넘보다도 맨유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맨유의 핸디캡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일정이고요. 일단은 유로파 리그에다가 리그컵 결승도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그리고 FA컵은 뭐 대부분의 팀들이 리버풀 빼고 다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체 일정을 보면은 36, 37라운드에 아스날, 토트넘 원정이 연속으로 있어요. 이 36, 37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막판이고 여기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도 원정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받아들어 있는 일정으로만 보면은 맨유는 사실은
가장 좋지 않은 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상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고 나중에 이제 비슷한 승점으로 몰렸을 때는 지금까지의 적은 골 득실이 또 맨유에게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6팀들 가운데 가장 골 득실이 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핸디캡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팀의 파워를 고려했을 때는 맨유는 분명히 리버풀과 아스날을 제칠 수도 있는 저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과 아스날을. 네, 네. 그렇죠. 네. 네. 상위권 테이블에서는 그럼 맨유가 가장 큰 복병이겠네요. 저는 흐름을 좀 이렇게 좀 중요시 보는데요. 특히 조제 무리뉴 감독의 성향을 저는 봤을 때는 지지 않는 운영을 한번 쫙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조제 무리뉴 감독은 그것을 끌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막 정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경향도 있지만 한 골 승부를 하더라도 지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기만의 지금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조제 무리뉴 감독의 전 능력 중에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의 강팀과의 일전에서도 조제 무리뉴 감독은 강팀과의 일전에서 나쁜 감독은 아닙니다. 분명히 힘이 있는 감독이고 또 여태까지 안정성, 흐름을 계속 기조를 유지하는 어떤 힘이 생겼다는 부분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맨유가 4위로 턱걸이할 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 3위까지는 아니더라도 4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완전히 연승은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과 같이 중간에 지지 않고 무승부가 좀 섞이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특성상 사실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1위부터 6위까지 지금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과연 최종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승부 예측처럼 더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장 의원님과 제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살짝 네. 해드리면 첼시는 우승 못하면 정말 굴욕적일 정도로 이상한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첼시는 거의 뭐 우승 가까이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파괴력을 제수스 효과로서 잘 살리면 어쩌면 첼시에게 그래도 조금 도전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역꾸역 안정적이고 뭔가 전술적인 운영을 잘 해왔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번에는 4위 안에는 들어볼 만한 아주 절호의 찬스이나 만약에 그 꾸역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토트넘도 이제 진흙탕 경쟁 속으로 갈 수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요 정도에서는 일단 반전이 한번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 5경기에서도 1무 4패잖아요. 그런데 요런 흐름이 조금 더 갈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 리버풀은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느냐, 그게 가장 변수이고, 아스날은 가장 지금 공수양면에서 좀 허약해 보이고 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산체스 의존도가 높은데 산체스 선수에 대한 제 걱정이 분명히 있고요. 맨유는 일정이 좀 가장 좋지 않고 뭔가 여태까지 딱 벌어놓은 게 좀 가장 적다는 그 핸디캡을 제외하면 그래도 오히려 막판 승점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어떤 옵션은 맨유가 가장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 의원님과 제가 대충 의견이 일치를 비슷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아스날 리버풀이 가장 위험한 팀들 아니냐. 전체적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확신이 안 들어요, 솔직히. 아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고 아니, 했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맨시티는 4강 안에는 들 수 있을 것 같고 2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3, 4위 팀은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토트넘, 아스날, 리버풀, 맨유. 그러니까 4강 티켓의 나머지 2장을 잡을 확률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팀이 오히려 저는 아스날이라고 보여요. 아스날이 예. 6강 중에서 저는 6위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예. 만약에 아스널이 4위 안에 못 든다면 벵거 감독도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이너프 될 이스 가능성이 이너프죠. 높죠. 예. 이번을 계기로 아마 감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막다른 길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최종 성적표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저희가 오랜만에 일부에서 좀 토론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대로 갈지 아니면 정말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순위가 또 뒤죽박죽 될지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한번 또 이때 말했던 걸 한번 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 방송은 저희가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